우리가 다음 여기 제목은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을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인데 복습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또는 일차함수를 다룸에 있어서 이거를 식으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도형으로 접근을 해 보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넣어놨어요. 조금 신기할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는데 잘 따라와봐. 직선이라 함은 보통 이제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잖아, 그치?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울기인데 기울기 정의부터 한번 다시 따져 볼게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들도 그려보세요. 큼지막하게 이만큼 그릴게. x축, y축. 직선, 일반적인 직선 그려보겠습니다. 쭉. 직선. 지금 제목처럼 기울기를 정의를 해볼 거거든요. 우리가 말로 기억한 게 있었는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비율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정의해요. 여기서 말 그대로 이제 증가량인데 이게 항상 커지는 건 아니고 작아지는 것도 증가량이에요. 그래서 x가 얼만큼 변하냐에 따라 y가 얼마나 변하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데 왼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 전에 요게 다른 기호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증가량이라는 거를 기호로 표현해서 세모 x 이거 봤던 기억 있니 혹시? 세모 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세모를 뭐라고 할게요? 맞아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씁니다. 기호로 이게 증가량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왼쪽에 그려놨던 직선에서 도대체 증가량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거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찍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점의 X좌표를 X1이라고 가정하고요. Y좌표를 Y1이라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B점의 X좌표를 X2라고 가정을 하고요. y좌표를 y2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중학교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오죠, 그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즉 직선 위에 두 점을 임의로 세팅을 해가지고요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 A에서 B로 이동한다고 볼게요. 요렇게 이동한다고 본다면 x는 요렇게 증가해야겠고 y는 요렇게 증가해야겠죠. 그럼 둘 다 커지는 방향이다, 그치? 그래서 x 증가량은 큰 좌표 x2에서 작은 좌표 x1을 뺀 거 분의 기울기 정의가, 그 다음에 증가는 y도 밑에서 위로 증가 커지니까 y2에서 y1을 뺀 거 이렇게 비율을 적어주면 기울기가 되더라.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거꾸로 B에서 A로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세팅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기준으로 적어본다라고 하면 X 증가량은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될 거예요. Y2 빼기 Y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한다라고 하면 순서가 바뀌겠죠. X1 빼기 X2 분의 Y1 빼기 Y2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먼저 누굴 빼느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딱 요거다. 표시해 볼게요. x2를 먼저 빼면 y도 y2를 먼저 빼야 되고 x1을 먼저 빼면 y도 y1을 먼저 빼야 된다. 이 순서가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옆에다가 메모하자면 요거 많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빼는 순서가 동일해야 기울기를 정확히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빼는 순서 선생님이 지금 묶어놓은 걸 보니까 얘가 결국은 뭡니까? A와 B의 점의 좌표지, 그치? 그래서 분모에 X좌표가 들어가고 분자에 Y좌표가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다시 요런 상태에서 직선이 X축이랑 만나는 곳으로 돌아가 볼 건데 그게 요쪽에 각도가,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거 읽는 방법 아니? 세타, 예, 세타라고 읽고요. 의미를 이렇게 부여할게요. 세타라는 녀석은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나중에 문제를 풀거나 어떤 개념을 볼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X축 양의 방향이라는 거, X축을 봤을 때 양수 쪽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다시 말하면 X축의 오른쪽과 이루는 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기울기 정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세타라는 걸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럼 봐봐. 조금 전에 두 점 이동하면서 기울기 구했잖아, 그치? 빨간색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에서 삼각형 보이니? 빨간색 포함하고 선분 AB를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보면 여기가 세타라는 각도랑 동일하겠죠? 동의각이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비율을 따졌던 게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가 되거든? 그러면 세타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밑변분의 높이를 읽는 삼각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탄젠트야. 어머나. 그래서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기울기는 탄젠트 그 각도로도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탄젠트 그 각도로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오랜만에 특수각에 대한 탄젠트 값 한번 읽어봅시다. 서연아 준비됐니? 탄젠트 30도 얼마입니까? 30도짜리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보면 되겠죠? 제일 짧은 게 1, 그 다음 긴 게 루트 3, 그 다음에 2. 1대 루트 3대 2를 만족하는 30도짜리야. 그러면 30도에서 탄젠트 읽으면 밑변분의 높이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 유리화를 안 합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이게 명확치 않으면 이거 그리라고요. 아까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그려 놓으면 길이가 1대 루트 3대 2를 만족하는 거니까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쪽이 60도니까 60도 기준으로 탄젠트 읽으면 1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 사이에 탄젠트 45도가 있거든요. 탄젠트 45도 얼마입니까? 1이죠. 네. 이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놓고 보면 45도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는 탄젠트 60도고요. 조금 전에 봤듯이 루트 3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보게 될 녀석이 요 녀석이야.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를 이룬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탄젠트 45도가 기울기가 되면서 그게 1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있으면 기울기가 얼마지? 1이죠. 그 말은 탄젠트 45도라는 얘기고 주어진 직선은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를 이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봤습니다. 우리가 뒤에 다룰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방금 해석했던 대로 이제 기울기 개념을 가지고 아래쪽의 식을 이제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한번 더 보자고요. 1번 봐봐. 분수로 나타냈는데 분모는 b 빼기 a가 들어갔고 분자는 fb 빼기 fa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f는 뭔지는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쌤이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직선이어도 되고 곡선이어도 되는데 적당히 뭐 곡선 이렇게 그려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려봐요. 요게 f라는 함수야.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기울기 정의할 때 분수꼴이고 분모 x 증가량분의 분자 y 증가량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를 x값 a라고 한다면 그것의 함수값은 fa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그것의 함수값 fb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구조라고 할 때 1번에 주어진 식은 b 빼기 a는 뭐야? a에서 b까지의 거리 x 증가량에 해당되겠고, 괜찮나요? 표현해보면 이거겠지, 그지? b 빼기 a 요거. 그 다음에 fb 빼기 fa는 이거겠네요, 그죠? 함수값끼리의 차이니까 이게 정확히 뭐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다시 말하면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는 a, fa와 b, fb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뭐다? 기울기다. 잘 안되네. 기울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1번의 식이 그렇다고. 괜찮나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x가 a일 때 함수에 넣은 함수값이 fa, x가 b일 때 그것의 함수값이 fb였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요거는 메모해두세요. 아까도 했던 건데 b와 fb가 한 점인 거죠. b, fb 맞죠? 한 세트고 a, fa가 또 한 세트예요. 그 사이가 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빼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해석하기는 바로 이제 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a, fa와 한 세트, b, f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구나.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빼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알겠지? 빼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아래 위 한 세트더라. 기울기더라. 자, 2번으로 가볼게요.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또 해석해 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아까 아래 위 한 세트면서 빼기로 연결되면 두 점을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a 빼기 0 fa 빼기 0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요게 한 세트 한 점, 요게 한 세트 한 점, 이렇게 되니까 f라는 어떤 녀석이 있는데 얘는 a, fa라는 fx 위의 점 하나와 누구겠니? 0,0 원점이겠죠. 0,0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괜찮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3번 가볼게요. 이제 조금 익숙해질 거야. 자, 여기다 바로 할게요. 분모는 a 빼기 1이 있으니까 그대로 적어주고 분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fa 빼기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와, 그럼 얘도 해석하기를 f 함수 위에 있는 a, fa와 그 다음에 누구? 1,0 적을게요. a, fa와 1,0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기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아우를 수 있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이 오른쪽에 공간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예제 하나만 적어 볼게요. 그래프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큼지막하게 그려볼게요. f 함수를 하나 그려볼 건데 뭐 무슨 함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y는 fx. 그래서 여기에 x좌표가 a라고 하고요. 여기에 x좌표가 b라고 할게요. 뭐 여기는 원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이거 써놔보세요. a분의 fa 니은 b분의 fb 디귿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얘네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보세요. 가장 큰 거부터 작은 대로 나열을 해볼게요. 기억 어떻게 해서 가자고? 기억 어떻게 해석해? a 빼기 0분의 fa 빼기 0. 다시 말하면 x좌표가 a인 점과 요점이 되겠죠, 그죠? 0,0 누구?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기억인 거야. 그럼 니은은요? b, fb 함수 위의 점 누구니? 요거겠죠, 그죠? b, fb 와 빼기 0 빼기 0 할 거니까 원점 0,0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요게 니은이 될 거예요. 누가 더 크니? 기억이 더 크죠? 왜? 더 가파르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게 양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뭐였습니까? 세트가 a, fa, b, fb니까 지금 파란색 점, 녹색 점 찍어놨잖아, 그치?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디귿인 거야. 그럼 얘가 제일 완만하네요, 그죠? 빨간색이. 그러니까 크기 순서대로 쓰세요라고 하면 기억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고요. 디귿이 제일 작아요.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식으로만 뭐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상에서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 그려서 한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겠다. 자, 나머지 또 정리해 볼게요. 4번. 이번에 이제 도형으로 한번 접근해 볼 건데 기울기 말고 도형. 요거는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뭐 함수가 아까처럼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y는 fx. 그러면 a 곱하기 fa라고 했으니까 a를 적당히 잡아보면 요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a면 그것의 함수값이 fa인 거죠. 그래서 뭐 얘네들을 곱하래. 가만히 보니까 a라는 녀석은 지금 표현해 놓은 x 요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fa라는 거는 어머나 요 높이에 해당되는 거다, 그치? 그럼 얘네들을 곱하라는 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색깔칠한 부분의 즉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겠구나. 도형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같은 맥락으로 요거도 봅시다. f1 함수값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라고 하네요. f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맣게 그릴게요. x축 y축 그렸고 이거를 뭐 이렇게 그려볼게요. y는 fx.
이렇게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식은 4번을 이제 참고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생략되어 있는 곱하기 해도 생략되는 1이라고 본다면 1 곱하기 F1 더하기 1 곱하기 F2 더하기 1 곱하기 F3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냥 1을 넣은 y값, 2를 넣은 y값, 3을 넣은 y값 이렇게 함수값으로 계산해서 봐도 되는데 도형으로 따지자면 1 곱하기 F1이거든. 요거부터 표현해보면 1은 요 길이를 얘기해요. 그리고 F1은 그 높이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F1인 거야. 비슷하게 1에서 2까지도 길이는 1이잖아요. 괜찮죠? 그리고 2를 넣은 함수값이 함수에 여기가 있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게 요만큼. 얘가 직사각형의 넓이고 그게 1 곱하기 F2더라. 마지막도 2에서부터 3까지 길이가 1이잖아요. 그리고 3을 넣은 함수값이 F3이잖아요. 얘네들을 곱하라는 얘기니까 지금 표현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로 볼 수 있겠다. 괜찮니? 도형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7번 볼 건데 겁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요거도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6번, 아래쪽에 다 그릴게요. 둘이 비슷해가지고 6번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 그래프는 오른쪽에 그릴게요. 자, 그림 그립니다. 그림 그려요. 요 정도로. F는 적당히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Y는 fx. A, B 찍어 놓겠습니다. 여기를 A, 여기를 B. 그러면 문제의 의도에 따라 FA도 표현하고요. 여기 함수값, 여기 함수값이 각각 FA, FB인 거야. 간단하게만 표시할게요. 여기야. 자, 그러면 6번입니다. 2분의 1이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고요. B 빼기 A, 뒤에 거부터 볼게요. B 빼기 A라는 거는 어디냐면 여기거든. 요 길이 B 빼기 A 표현해 볼게요. B 빼기 A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FA는 여기야. FA. 그 다음에 FB는 여기야.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FA, 여기가 FB. 그럼 어떻게 하래? 지금 FA 더하기 FB 곱하기 B 빼기 A 곱하기 2분의 1이야. 이거 뭐 구할 때 하니? 사다리꼴 구할 때 하지. 다시 말하면 나머지 채워볼게요.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녀석이었구나로 식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지? 복잡해 보였지만 논리를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7번도 비슷하게 한번 가볼게요. F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fx 세팅은 똑같아요. 여기를 A, 여기를 B. B 빼기 A 여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FB 빼기 FA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봐봐. 여기가 FA거든. 그리고 여기가 FB거든. 그런데 FB 빼기 FA를 하래. 그러니까 요만큼 길이에서 요만큼 길이를 빼래. 그럼 남은 길이는 여기 위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표현해 볼게요. FA의 위치가 요 정도니까 남은 길이가 요만큼이고 여기가 FB 빼기 FA가 되는구나.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2분의 1 곱하기 방금 구해놨던 FB 빼기 FA에다가 B 빼기 A를 하라고 그랬는데 B 빼기 A가 밑에 있었는데 그거랑 같은 녀석이 누구냐면 요 녀석이거든. 맞지? 여기가 B 빼기 A야. 그러면 FB 빼기 FA는 여기고 B 빼기 A는 저기고 곱해서 2분의 1 하라는 건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요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거구나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을 못 나갈 것 같고 이제 개요를 했습니다. 길기 해석하고 그 다음에 좌표 평면상에서 식을 어떻게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는지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중학교 때 다뤘던 거라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